민들레가 뭐길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그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이죠. 요즘 요 며칠 이 꽃 이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민들레를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임이 논란이 확산이 되자 이 민들레 모임의 주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 가운데 한 명, 장제원 의원이 논란이 시끄럽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장제원 의원은 저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네.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막 논란이 시끄럽게 되자 본인은 일단 저 모임에 빠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그 모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임 자체가 문제다? 네, 모임을 왜 만듭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한 팀이지 국민의힘 안에 있는 팀들이 다 한 팀 아닙니까? 거기서 또 세력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면 그게 친윤계의 또 윤핵관의 어떤 모임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럼 권력이 그쪽에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나 큰 갈등의 요소가 되겠습니까? 개파라고 하는 걸 만들지 말아야 돼요. 민주당도 지금 개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싸우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요.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본인을 지지하길 바라지 개파가 만들어지면 그 개파 간에 또 갈등 생기죠. 총선 때면 또 누구는 학살되고 공천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얘기 생겨보세요. 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신데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 당내 어떤 개파를 만드는 거, 뭐 물론 본인은 개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임이라고 얘기하지만 공부 모임이라고. 그 모임이 결국 개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주 모이고 만나고 자기들끼리 의견 교통하고 또 청와대는 아니 대통령실과 가까워지고 이런 라인을 만들어 버리면 그 자체가 개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힘이 거기에 실리게 되고요. 그럼 소외된 분들은 얼마나 또 불만이 많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뭐 의도가 어떻든 저거는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모임이나 개파를 만드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핵관이고 장제원 의원도 윤핵관이고 약간 이제 민들레를 두고 좀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장제원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잖아요. 뭐라고 네. 올렸어요? 성동이 형, 또 네. 성동이 형제라고 형과 했죠. 갈등이 없을 겁니다. 나오죠? 네. 예, brother is a brother 하면서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저는 성동이 형과 사이 좋아요. 이런 또 소셜 미디어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갈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장제원 의원, 윤석열 정권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갈등은 없다.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선을 그었는데요. 아무래도 장 의원과 함께 윤핵관 원조로 꼽히는 권 원내대표가 모임에 제동을 건 게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들레에 대한 여당 내 발언도 들어보시죠. 아니 비공식적인 당정 협의체인 것처럼 비춰지고 또 다른 또 개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렇게 또 비춰지고 있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대선 이후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통 당내에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줄을 잘 서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결국에 문제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 민들레, 그러니까 꽃 이름이 민들레인데 이분들이 이 모임의 이름을 지을 때는 민심 들어볼래? 민심 들어볼래? 네. 민들레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민들레 모임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발족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장제원 의원은 오늘 일단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철규 의원 당선인 총괄 보좌역, 이용호 의원은 인수위 때 이제 저 간사 맡았고 김정재 의원은 당선인 특별 보좌역. 넘겨보시죠. 자, 배현진, 이용, 정희용, 박수영 이런 의원들의 당선인 시절에 또는 인수위 시절에 직함은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친윤 모임 아니냐, 개파 모임 아니냐 이런 건데 박상규 의원께서는 어떠세요? 이 민들레 좀 부적절한 모임이라고 보십니까? 부적절 적절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친윤 모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친윤 모임일 수 그 있죠. 핵심은 다른 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또 대선 막판에 그 단일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사실상 이것을 주도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장제원 의원이 끼면은 이것은 친핵
친윤 모임의 핵심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 장제원 의원이 빠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그것은 네. 빠진다고는 하지만 예. 이 모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네네. 약간 주춤하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장제원 의원이 일단 이렇게 물러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형태로든 네. 직접이든 간접이든 작용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허. 과거에 조선시대 그 태종 이방원의 측근 중에 이숙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신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세가 모이고 그 세력이 결집이 됐습니다. 예. 이 민들레 모임의 의도는 공부 모임이지만 이게 네. 중요한 것은 당청대라는 공식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뭐 장관이니 차관이니 관계자 국장들을 불러서 이제 뭐 예. 세미나를 연다든가 뭘 들어보겠다는 건데 과연 누구를 보고 그 사람들이 중요한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 모임에 오겠습니까? 그게 세과시일 뿐만 아니라 당청대 모임으로 보면은 그런 모임과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힘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 핵심에 바로 장제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은 장제원 의원을 따라서 온 거예요. 저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따라서 장제원 의원이 형이라고 부르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유명한 해병대 구호를 따라서 한 번 형제는 영원한 뭐 형제다 이런 말까지 썼는데 그 말 자체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예.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 근데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죠. 그러니까 국회는 많은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예. 국회 이런 의원들의 연구 모임을 후원도 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도 민주주의 2.0이라든지 부엉이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모임들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의원들 간에 저는 공부 모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네. 이제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역대 다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걸 이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그럼 장제원 의원은 뭐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이런 식이면 장제원이 뭘 하면 다 이제 개파 모임 아니냐, 개파 뭐 모임으로 이렇게 보지 지적할 않겠습니까?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연구 모임을 못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원들 모임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떤 특정한 이제 아주 이제 어떤 사람만 특정한 사람들만 모인다. 오픈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강력한 어떤 개파적 성격을 너무 노골화 했을 때 네네. 예전에 아시겠지만 진박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진박 논란.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박근혜 이게 정부 때. 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모임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사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나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고립화시키는 모임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본인이 원내대표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자칫 주도권이 장제원 의원한테 가는 것에 대한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주인공은 네. 권성동인데 장제원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단순히 지금 모임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실제 그런 권력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모임이 개파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과도한 해석도 아닌가 그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네. 당권 경쟁이라고 봅니다. 네. 내년 4월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내년 6월에 내년 6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대표가 후임을 뽑게 되잖아요. 임기를 다 채운다면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출마라든가 예. 또 장제원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출마하든 킹메이커가 되든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것.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공공연히 그때까지 당권을 장악하고 자기가 혁신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여당의 분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준석 대표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민들레라는 모임이 등장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 간의 2차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부의장인 오선 중진 정진석 의원,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공개 비판으로 날선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 뭐 악감정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내가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끌어내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 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를 저격해가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어른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날선 갈등을 좀 표면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이걸 확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대표가 확전을 시키고 네. 있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정진석 부의장은 물론 처음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 문제를 좀 그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귀국하면서 아까 잠깐 들었으면 추태라는 말까지 쓰고 예, 맞습니다. 심한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원래 그 본질적인 문제, 우크라이나 방문 문제가 사실은 첫 번째 안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슈였고. 네. 근데 이걸 세대 갈등으로 지금 비화시키고 있어요. 물론 뭐 정인석 의원이 뭐 그 선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 얘기 하나 가지고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지금 따르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세대 갈등으로 이걸 비화시켜가지고 점점점 판을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이준석 대표는 왜 그럼 정진석 지금 국회의원 부의장과의 이런 갈등 요소를 확대시켜가지고 점점 전선을 확대할까요? 저는 본인의 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의 당권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왜 갔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갈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그 특사 자격으로 갔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당 대표 자격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뭐 예. 갈 수는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뜬금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자꾸 이슈를 키워가면서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론을 확대시키고 본인에 대한 우호 지분들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육모 방망이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 저것도 출국하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해서 한국 들어오면 저걸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리고 2017년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슈와 관련 없는 예전의 얘기까지 다 끄집어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그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왜 대표라는 분이, 국민의힘 대표라는 분이 이 논란을 키워가면서까지 하고 있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이건 정의석 의원 지적대로 본인의 정치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진석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자 이제 5선의 아주 다선 의원인데, 이제 저렇게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공격해오자 이런 딱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소위 부답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웃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저거 올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진석 의원이 저 소위 부답을 올리자 이준석 대표 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나 조용히 하겠음을 글로 올려놓고 조용히 하겠다는 겁니까? 의아하네요. 라고 이준석 대표가 또 응수했습니다. 네. 글쎄요. 이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와 당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 간의 신경전, 다툼이랄까요? 이거 좀 어떻게 관전하고 계신지요? 자,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네. 당내에서 대표가 무슨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당에 있는 의원들이 비판하면 다 저런 취급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 정당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왜 갔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갔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두고 지금 당대표를 지금 뭐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이 아니 대표님 우크라이나 왜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당대표가 지금 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일인가요? 더군다나 지금 최진봉 교수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육모방아매를 띄워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하면 얻어맞나요? 이런 이야기 잘못하면? 그러니까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저는 반응하는 게 너무나 저는 이상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젊은 당대표가 당을 뭔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혁신위원회 띄우겠다는 거잖아요. 뭘 혁신합니까? 혁신하는 게 당대표한테 달라들면 저렇게 육모방망이 때리는 게 혁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가 이야기할 수 있고 당대표 비판할 수 있고 당내 저런 수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지금 대응을 하면서 더군다나 정 부의장이 그러니까 뭐 그냥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조차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에 이 당대표가 돼서 당을 뭔가 새롭게 바꾸고 혁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당내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걸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주의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심각한 의문이고, 저거를 혁신하는 게 저는 혁신위원회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내
약간 세대 간 이제 갈등으로까지 좀 번지는 모양새인데 이 네. 정진석, 이준석, 정진석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해서 신인규, 박민영 국민의힘 내의 이제 젊은 정치인들입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에요. 선거는 결과로만 하는 거예요. 나이로 말씀하시지 말고 결과와 성과로도 이야기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어른이라는 궁색한 권위를 앞세워서 젊은 대표를 찍어 누리려 드는 것은 크나큰 실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반응들이 혼재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세대 갈등으로도 번지는 양상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 잊을 새도 없이 갈등의 논란에 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1주년인데요. 헌정사 최초 30대 당대표고요.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논란에 오갔는데 박상규 의원님, 취임 1년을 받은 이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평가와 직결이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소위부답이란 말 그게 이제 보면은 정진석 의원이 5선인데 초선 때 김종필 전 총리가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된 지 2년 뒤에 써줬다라는 그 밑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아버지인 JP의 그 평생의 어떤 정치 철학을 관통하는 말이거든요. 예. 원래 이제 원전은 200의 산중문답에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소위부답이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까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할 말은 참 많은데 선문답 같이 내 웃음으로써 그 답을 대신하겠네 하면서 상대방을 에둘러 비판하는 겁니다. 야. JP의 철학은 그런 것이었고 네. 그 정진석 의원이 그 현판을 사진을 올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그런 뜻으로 에둘러서 점잖게 그 나이든 선배로서 이제 더 이상 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답을 한 것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연승을 이끌어냈고 예. 2.5승이다 뭐 3승이다 그러지만 연승을 이끌어낸 대표로서의 그 무게감 또 뭐 연승 대표가 가지는 어떤 권위 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이 대목에서는 역시 차분하게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정부가 추동력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당대 분란을 당대표가 먼저 나서서 일으키는 듯한 그런 모습은 네. 좀 본인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저렇게 사사건건 들이받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젊은 의원들이나 젊은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라떼는 말이야 다음에 가장 많이 예. 듣는 말이 당신 너 나이 몇 살 먹었냐. 이런 말이 제일 싫다 그러는데 먼저 정진석 부의장이 휴전을 선언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좀 자제하고 갈등을 알겠습니다.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이준석 대표, 원래 이제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이제 이 임기를 다 채우느냐의 분수령은 이번 이제 24일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24일에 이준석 대표의 그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밑에 보시면 빨간색 글자. 경고가 제일 낮은 단계의 징계고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데 당 윤리위가 24일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준석 대표의 향후 임기를 다 채우느냐 이 문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